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국 전에 어떤 서류들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 비자 발급인데요. 이게 모든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비자를 받을 때는 주한독일 대사관에서 티켓팅처럼 원하는 날짜를 예약해야 했어요. 근데 2024년 10월부터 그 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선 똑같이 주한독일 대사관에서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비자 신청 예약을 테아민이라고 부릅니다. 테아민은 독일어로 약속이라는 뜻이지만 모든 예약에 테아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10월부터 신청 방법이 변경되어서 그 전처럼 직접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 넣고 비자 인터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 그렇게 신청을 해두면 한 일주일 내로 전화가 보통 온다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봐야 하는 날짜에 2주 전쯤에 주한독일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고, 보통 비자 인터뷰 이후에 비자 발급까지 4에서 5주 정도 걸리니까 최대한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출국 전 2달 정도 여유 있게 신청하시면 더 마음 안 졸이고 빨리 편안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릴게요. 비자 신청서, 여권사본, 여권사진, 독일 입학허가서, 영문 재학증명서, 영어 성적표, 파견교, 영어 독일어 강의 목록, 보험계약서, 모티베이션 레터, 재정증명서, 이게 슈페어콘토입니다. 뒤쪽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비자 발급비 75유로. 후기 같은 거 보면은 막 이걸 동전으로 다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좀 너무 큰 돈만 아닌 상태로 들고 갔고 동전까지는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1,000원짜리 정도까지 제출하면 그쪽에서 다 거슬러 잘 주셔가지고 이거는 굳이 막 10원짜리 이것까지 맞춰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아민 확인 이메일. 태아민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확인 이메일이 오는데 그걸 출력해야 앞쪽에 그 대사관 건물에서 방문증을 주십니다. 가기 전에 신분증 2개 정도 챙겨가시면 거기에 카드로 제출을 한 다음에 방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비자를 받을 때 여권도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여권을 제출을 해야 여권에 비자가 붙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권에 이렇게 비자가 붙여져서 나오고 스티커처럼 저의 기본 정보, 어느 나라의 건지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제출을 하고 비자 인터뷰를 받을 때는 딱히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뭔가 많이 질문을 주시지는 않으시고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유학 가는 거냐 몇 개월 정도 거주하려고 하냐 이런 거 간단한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만 하시는 것 같고요. 서류들은 이왕이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출을 하시는 게 좋고, 사실 비자 발급은 독일에 가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제 친구는 5개월만 거주하는 건데 거의 그 전까지도 비자가 안 나오기도 했고, 그렇게 비자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관광 비자가 90일밖에 안 되는데 그 90일이 지나고 나면 불법 체류자처럼 지내야 돼서 출국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무래도 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꼭 시간 내서 한국에서 비자 발급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슈페어콘토와 보험입니다. 우리가 아까 비자 설명을 할 때 재정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슈페어콘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슈페어콘토는 내가 독일에 거주할 기간 동안 재정이 넉넉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계좌인데요. 우선 엑스파트리오라는 사이트에서 이 슈페어콘토와 보험을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많은 교환학생분들이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요. 슈페어콘토는 한 달에 992유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992유로의 비자 기간 동안을 곱해서 그만큼의 유로 금액을 그 슈페어콘토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이라고 쳤을 때 5,952유로를 입금을 해야 하고요. 하나로 약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입국하고 나서 거주 신고와 계좌 활성화, 보험 활성화를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금액이 992유로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단순 재정 증명을 위한 계좌입니다. 아무래도 900만 원 정도 큰 목돈을 넣어야 된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과정이긴 한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한화에서 유로로 입금을 하기 위해서 저는 모인이라는 어플을 사용했고요. 이 어플도 보통 대부분 많은 독일 교환학생분들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학생 등록 절차도 있어서 이걸 해두면 수수료도 면제이고 좀 직관적이고 쉬워서 이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인 1회 송금 한도가 600만 원 정도 되어서 우리가 900만 원을 다 송금하려면 2번에 나눠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사기업보험, 사보험, 그리고 공기업보험, 공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보험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 사보험은 싸지만 이걸 한번 가입하게 되면 다시는 독일에서 공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왠지 그냥 그 말이 너무 무섭고 그래도 안전한 게 좋으니까 엑스파트리오 통해서 함께 TK라는 독일 공보험 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험 활성화하기 전까지는 보험이 없는 상태이잖아요. 엑스파트리오로 보험을 가입하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여행자 보험까지 앞뒤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120.34유로였고 이건 매달 제가 설정해둔 계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유럽 계좌입니다. 앞에서 말한 슈페어콘토와 보험을 받으려면 유럽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교환학생들이 사용했던 독일 계좌는 N26 그리고 비비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N26은 신여권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신여권을 사용하고 있고 비비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입국하고 나서 독일인 고객센터와 화상으로 얼굴 인증을 하고 이제 대화를 조금 나눠야 되는데 후기를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독일인 상담원이 걸리면 뭔가 절차가 복잡하고 이 계좌가 만들어지는 게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좀 불안하고 싫어서 미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계좌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와이즈라는 어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행의 장점은 독일 전화번호가 없어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독일에 도착해서 독일 전화번호 발급하고 막 이 과정이 너무 많았는데 그 과정 없이 한국에서 미리 독일 전화번호 없이도 계좌를 개설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독일 가서 해야 하는 절차가 하나 줄었죠. 복잡한 과정은 딱히 없고 앱에서 요청하는 거 따라서 개설을 하면 되고 마지막에 확인차 20유로를 보내놔야 하는데 그것도 모인 통해서 송금해두면 그걸 끝입니다. 애플페이 등록도 가능하고 실물카드도 발급 가능하고 ATM 출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인 링크를 넣어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가입하면 500파운드까지는 송금을 무료로 할 수 있으니 이것도 혹시나 가입하시는 분들은 통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 조금 트래블 월렛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 계좌이지만 너무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고 환전이나 다른 나라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덴마크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통화가 다른데 그런 나라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했어요. 트래블 월렛을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저는 계좌 개설만 한국에서 하고 실물카드는 독일에 도착해서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등록할 때는 독일 교환학생 후기를 거의 못 봤는데 이제 조금씩 다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소개드렸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벨기에 은행이어서 뭔가 독일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EU에 있는 국가라면 EU끼의 송금은 수수료도 없고 뭐 기숙사비 송금할 때도 그렇고 뭔가 결제할 때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 없었으니까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저희 학교 AMD 함부르크는 기숙사가 따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사립대학교거든요. 독일은 일단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뭐 홍익대학교에 소속해 있는 홍익대학교 기숙사 이런 식으로 기숙사가 구성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라는 지역이 있다면 함부르크 지역에 있는 공립대학들이 여러 개의 공통 기숙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별로 이렇게 여러 지역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 신청해서 입주를 하면 돼요. 학교 측에서 이어주는 기숙사도 없었고 하나 추천해주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숙사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고 비싸서 다른 기숙사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기숙사를 뭔가 저희처럼 이렇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구글에 본하임 어떤 지역 이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기숙사들이 쫙 나옵니다. 저는 구글에 본하임 함부르크 이렇게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나온 기숙사들이 다 연락을 돌렸어요. 저는 같이 간 친구들이랑 이걸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기숙사는 하우스바우히트라는 기숙사인데요. 이거는 저희 함부르크 공항의 바로 밑에 있는 기숙사고요. 버스로 15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비행기도 되게 잘 보이고 알스터 강이 바로 앞에 있어서 앞에서 카누 카약도 탈 수 있습니다. 기숙사 차원에서 카누 카약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어서 그거 신청해서 타면 정말 재밌었어요. 기숙사 내에 헬스장, 파티룸, 스터디룸, 세탁시설 다 있었고요. 저희 기숙사는 아파트먼트와 기숙사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 친구는 기숙사동 자리가 남아서 들어갔고 저는 아파트먼트 자리가 남아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먼트는 원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주방이랑 화장실까지 모두 있고 제가 전에 찍었던 기숙사 투어 영상 보시면은 아마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된 집을 보증금 600유로에 매달 442유로 이렇게 거주를 했습니다. 이 기숙사는 공립대학 학생들을 위한 사설 기숙사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설이다 보니까 공립대학교를 위한 거지만 게스트 추가 금액을 내고서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달 추가 금액을 내야 했고 그 추가 금액 포함해서 442유로를 냈습니다. 제 친구가 지냈던 기숙사 방은 주방만 공용이고 화장실은 방 안에 있었고 방이 조금 좁기는 했는데 크게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350유로 정도 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찾았는데 기숙사가 없다 했을 때는 베게라는 이제 WG 이게 쉐어하우스거든요. 그런 쉐어하우스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데요. 어플도 있고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일반인들이 알아서 올리고 그런 것들 찾아서 인터뷰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에 관련해서는 저는 원룸 형식을 사용해서 주방도 혼자 쓰고 화장실도 혼자 써서 아주 정말 아주 편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저는 그럴 기회가 조금 없었고 내향인에다가 집순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회가 있었으면 더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아마 저처럼 아파트로 가지는 않고 기숙사로 갈 테니까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비행기표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함부르크로 출발을 했고요. 비행기표를 구매할 때
학생 할인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키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약간 대행사 같은 느낌이고 교환학생분들이 그쪽에서 뭔가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학생 할인을 추가로 넣지 않고 비행기표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카타르 항공, 루프트한자, 그리고 KLM,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 이런 외항사들이 학생 할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키세스랑 제가 말한 모든 항공사들 다 검색해보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쌀지 확인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수화물 하나 더 추가 무료인 거 정도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독일에 입국하는 루트입니다. 함부르크는 직항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함부르크로 들어가는 루트를 짰고 아시아나 비즈니스, 터키항공 비즈니스 탑승했습니다. 수화물 32kg 2개가 무료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는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서 베이징 거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에어차이나 비즈니스를 이용했고요. 저는 이렇게 인아웃이 달라가지고 따로 발권을 했는데 왕복으로 구매를 하면 더 쌉니다, 훨씬. 보통 인천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직항표가 되게 많아요. 프랑크푸르트나 민헨, 베를린 이 정도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처럼 지역에 바로 공항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교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야 하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학교들마다 개강 날짜가 다르지만 저희 학교는 본격 개강 전에 일주일 전에 워크숍 수업이 있었어요. 그게 3월 4일부터 시작이었고 공식 개강일은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구매해서 그날 도착을 하고 주말 정도 쉬고 바로 월요일부터 수업에 갈 수 있게 도착을 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잘 하는 편인데 가서 정말 일주일 딱 걸리더라고요. 시차 적응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들어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비행기표 구매 시기. 저는 사실 1차 합격하자마자 구매를 했어요. 너무 들뜨기도 했고 왠지 붙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무료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예약을 하고, 근데 보통 2차까지 합격 받고 나서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